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리미정원 세른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킨 이유는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정말 기본적이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초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서 막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파리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게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업종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미용이겠죠. 헤어샵이겠죠. 그러면 프랑스에서 헤어샵에 필요한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뭔지 일단 찾아보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프랑스에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장인 제가 가져야 되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겠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브레베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불어를 배워야겠죠. 불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야겠죠.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을 짜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어학원을 다니게 되면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를 내야 되는지 그런 지출 내역 같은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우시겠죠. 아마 이제 뭐 한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페라던가 아니면 뭐 옷가게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필요한 뭔가 절차가 있거나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게 중요하시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의 스타추, 내가 지금 어떤 입지에 프랑스에 있는지, 뭐 입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자죠. 나의 비자가 지금 어떤 비자로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비자로 프랑스에 얼마나 체류를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관광 비자로 나는 사업을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자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나의 신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놓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리한 사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비자 같은 경우, 저는 학생 비자에서 꼬맥성 비자, 즉 사업 비자로 바꾼 케이스고요. 뭐 학생 비자나 뭐 살라리에 비자는 이제 직장인 비자죠.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일하는 비자, 아니면 프랑스 분이랑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동거인 상태에 있거나 그런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사업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비자를 바꾸는데 용이하죠. 뭐 예를 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던가 아니면 뭐 관광 비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비자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비자를 변경하고 하는 부분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세 번째는 변호사를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를 컨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의 신분을 바꿔야 되고 이제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케이스를 들고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분들을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들어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거는 비자를 많이 바꿔보신 분들이나 사업체를 많이 열어보신 변호사님들을 컨택해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서치를 많이 해보셔야 되죠.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제 불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불어로 꼬맥성 아니면은 아보캬 뭐 드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단어들을 쳐서, 뭐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어들을 쳐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뭐 그런 변호사들의 그런 목록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로 처음 상담할 때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한 명 말고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만나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나의 케이스가 어떻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조언들을 많이 얻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카페나 뭐 아니면 뭐 한식당을 열고 싶다 하면은 한식당 잘 되는 곳에 가서 혹시 사장님을 컨택을 하실 수 있으시면 컨택을 하셔서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로컬을 찾는 것입니다. 로컬이라 하면 이제 가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리가 이제 19, 29, 3, 9,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나는 19에 가게를 찾고 싶다. 그러면 19로 가는 거죠. 가서 걸어 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루아이에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상점들이. 그럼 밑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써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미리 약속을 잡아서 홍대부를 잡아서 그 가게를 보러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면은 또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이런 가게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슬로제라던가 뭐 르봉꽝이라던가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 사이트들이.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게를 직접 찾으셔야 되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한식당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미 한식당을 했던 곳을 인수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왜냐면은 이미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아예 다른 것들,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재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프랑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가게가 이렇게 있었던 곳에 많이 방문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해서 막 와 가보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가게에 인수를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학생들에게 이런 음식을 팔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컨셉으로 이런 뭐 컨셉 스토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싶어. 그럼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근처를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을 팔고 싶어. 그러면 가정이 많이 살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 예를 뭐 16구나 뭐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런 데를 찾아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보시고 그 가게를 얻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지나가는지, 앞을 지나가는지 뭐 그런 것도 보시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게를 이미 찾았지만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자를 받기까지, 변경해서 받기까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그러면 가게세를 6개월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데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재정을 준비하시고
이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5번째, 이제 변호사분과 함께 비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게 계약서 이런 것도 다 가게 주인이랑 다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분이랑 같이 비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분과 함께. 그 다음에 체류증 변경하는 곳에 가셔서 약속을 잡고 그 서류들을 내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자 받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좀 오래 걸려요, 프랑스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를 일단 하셔야 되겠죠. 인테리어는 가능하시니까 가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 홍보, 오픈하기 전까지 가게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한식당을 하시거나 하시면 음식 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가게나 이런 것들을 다 컨택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을 하시고, 뭐 직원도 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계속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뭐 한국에서 그걸 사셔야 되면 한국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비자를 받게 되십니다. 네, 비자를 바로 받기 전에 이제 꺄비스라는 게 나오면 바로 이제 비자 나오기 전에 헤세피세라는 것을 줘요. 그게 나오는 순간 영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영업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사업을 파리 땅에서 마음껏 펼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이제 인수를 받은 케이스여가지고 아예 조금은 다르거든요. 저는 이미 로컬도 있었고 가게도 있었고 뭐 가게랑 이미 뭔가 그 가게 주인이랑 다 얘기된 게 있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도 이미 뭐 할 게 없었고 왜냐면 다 있었으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싸대뻥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싸대뻥이라 하면 뭐냐면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당연히 안 될 건데 당연히 안 되겠지, 포기하자, 이렇게 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인내해서 참고 기다리고 또 트라이하고 해보고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라다.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랑스가 OECD 국가 중에 세금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세금을 정말 많이 내요. 수입의 거의 40%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사업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40%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라는 땅이 지금 유럽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우베악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들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당장은 뭐 크게 사업을 하시긴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블루오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여유 같은 건 있으니까. 그리고 파리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제 개인적인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이자면
사실 사업을 프랑스에서 한 지 얼마 안 된 사실 갓병아리예요. 이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몇십 년 전부터 오셔서 이곳에 기반을 닦으셔서 사업을 정말 크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갓병아리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